성경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일 갑옷 네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사관은 대사관 이덕승 등이 와싸르기를 이제 한제 때문에 경계를 방면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여러 총관들의 일도 아울러 논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무릇 경계라 하는 것은 미천한 백성이 혹 무지하여 망령된 짓을 하였거나 인정과 도리를 보아 가엾거나 억울한 일을 씻지 못하고 죄가 무겁지 않은 자인데 이러한 경우라면 방면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임광재 이철견 등은 묘당의 귀척인 대신으로서 심술이 바르지 않은 것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에 징계하지 않으면 하늘의 견책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화기를 손상하여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니 청컨대 모두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덕승 등이 또 아뢰기를 임광재 이철견 등은 마음 쓰는 것이 간사하여 남을 모함하려고 꾀하고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참소하는 간사한 무리입니다. 예전에 성탕이 가뭄을 만나 육책으로 상림에서 빌기를 참소하는 자가 승행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가뭄을 근심하는 날에 어찌 참소하는 간사한 무리를 경계에 비껴서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석하고 다스리지 않아 간사한 마음을 길어준다면 하늘의 견책이 이보다 심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파면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하소서. 또 헌부의 관원을 모두 환차하였는데 그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 이런 진실로 말하기 쉽지 않다. 이제 관원에서 논하는 것을 보건대 덕실의 조짐을 다 일에 붙여서 보려는 것인가? 그대들이 대신에 형적도 없는 일을 가지고 후세에서 의심을 둘 만한 죄를 만드니 이것 또한 하늘이 그르게 여기지 않겠는가? 간운이 말하는 것은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어 더불어 조화의 미묘함을 말할 만하지 못하다 하겠다. 또 헌부는 총관의 일을 말하였다 하여 환차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말한 것을 혐의하여 스스로 사직을 청한 것인데 거절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마지 못하여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하였다. 이 덕승 등이 또 아뢰기를 대신에 마음씀의 사정은 치도에 관계되니 임광재 이철견은 추국하여 파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언관이 혹 지나친 말을 하였더라도 그들의 비혐을 들어주어 즉시 개차할 수는 없습니다. 외관에서 엄부의 관원이 개차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전하께서 간언 듣기를 꺼려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사치에 있어 어떠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참으로 바른 말이다. 경계는 가벼운 죄로 옥사에 계류된 사람을 말한다. 가벼운 죄인이다. 계자는 한자가 조금 다르기도 한다. 전석은 전혀 벌하지 않고 놓아줌을 말한다. 성전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1일 갑오 5번째 기사 의금부의 선지 하기를 감천부수의 아들 형이 지난 5월 28일에 장에 맞아 죽었으니 그 때린 사람을 빨리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전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도대 유생의 제수를 바치게 하다.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도내 유생들의 제수를 바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그 제술한 시, 부, 의를 바쳤다. 홍비달 등에게 명하여 차례를 매겼다. 영흥의 교생 임계춘이 어떤 차지하고 경주의 교생 2번이 그 다음이었다. 도승지 조비가 아뢰기를 영안도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에는 유학에 힘쓰는 자가 매우 적었으나 근래에는 유생이 잇따라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제 시, 부를 보건대 임계춘뿐만 아니라 다른 유생들이 제술한 것도 입역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오로지 도회를 설치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서책 등의 물건을 임계춘에게 특별히 내려서 포장하는 뜻을 보여야 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내 뜻에 맞는다. 면포, 단명, 유처리, 겹처리 각각 1년과 면포 10비를 내리고 관찰사를 시켜 가을이 되거든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도회는 서울의 사부 학당이나 외방의 향교에서 매월마다 생도를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의 도회에 50일 안에 각각 우수한 자 3인을 뽑아 바로
회시에 나아가는 특전을 주었다. 봄철에 연한 것을 춘등도에, 여름철에 연한 것을 하등도에, 가을철에 연한 것을 추등도에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강기손 등이 와사리기를 도청관이 정승관에게 보복한 일을 이미 추액하도록 허가하고 얼마 안 되어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헌부에서 다시 주의해 줄 것을 청한 것은 마땅한데 이를 마다다 하여 가벼이 대관을 가는 것은 사체의 해가 됩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지금 대관을 간 것이 어찌 사체의 해가 되는가? 그대들이 이의 본말을 깊이 구명하고 정상의 편정을 상세히 알아본다면 내 마음이 향하는 바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귀손 등이 또 아뢰기를 도청관 등은 정승근이 자기의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정승근의 잘못을 적발하여 상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보복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대관이 거론하여 탄핵하였으나 그 뜻은 조신들이 서로 반목하는 풍습을 바로잡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 치우친 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총관의 죄를 풀어주고 도리어 이를 말한 사람을 갈았으니 어찌 사체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깊이 윤영해서 사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남 김봉이와 사리기를 이제 헌부의 관리를 모두 환차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마는 아마도 언로가 막힐 듯하니 갈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봉이 다시 아뢰기를 헌부의 주안에 착오된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반복하여 살펴 물어서 그 정상을 알아낸 것일 것입니다. 이제 대신을 논핵하였는데 도리어 언관을 갈았으니 선하께서 가난을 따르는 아름다움이 누가 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득숨 등이 상소하기를 생각한데 대관은 말하는 것을 책무로 삼으니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가난하고 신하가 바르지 않으면 바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 맞으면 물이 흐르는 듯이 따르고 말이 맞지 않더라도 죄주지 아니하여 진언하는 길을 넓히니 이것이 거룩하고 밝은 임금들이 치안을 장구하게 할 수 있는 방도였습니다. 요사이 임광재 이철견 등은 남이 자기를 핍박한 말을 싫어하여 남몰래 보복할 생각을 품고 의심스러운 말을 만들어 성청을 희망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바르지 않은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헌부에서 추국을 개청한 것은 그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국할 때 지나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상을 알아내어 한 곳으로 귀결시키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아뢰일 때 혹 거스리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사로운 뜻이 없었음을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어찌 말이나 글 사이 어긋난 것 때문에 가볍게 언관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외간의 의논이 어수선하여 장차 전하께서 천리인 신하를 아끼고 고든 말을 듣기 싫어하신다고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명하의 대관을 복족시키고 임광재 이철견 등의 벼슬을 파면하여 외간의 의논을 막고 공도를 아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헌부에서는 총관에게 대하여 평상시의 말로 물어야 할 것인데 그 말이 모두 지나쳤으므로 내가 그 까닭을 주문하려고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다들 옳지 않다고 하므로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헌부에서 이 때문에 이념하여 2번, 3번 사직하였다. 대사원이 또 홀로 아뢰기를 천일의 신이 정승근이 해주 목사로 있을 때의 정적과 왕자의 집이 제도보다 지나치다고 논한 것을 말하였으므로 성상께서 이 때문에 신이 정승근을 돕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신은 정승근과 본디 교분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그 어세를 보면 내가 정승근이 왕자의 집에 관한 일을 말하였다 하여 죄준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내가 만약 이 때문에 죄 주었다면 전일의 왕자의 집에 관한 일을 말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찌 죄다 죄 주겠는가? 또 신하가 임금의 뜻을 미리 짐작하여 문득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합하는 의리이겠는가? 내가 정류를 물으려 하였더니 대관이 듣고서 복직하지 않으므로 내가 환차하라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을미 5번째 기사 사관은 적은
민수겸이와 사려기를 대간이 총관을 논핵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조정에서도 죄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말과 글 사이에 어긋난 것 때문에 언관을 모두 갈고 총관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서운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민수겸이 다시 아뢰기를 헌부는 이미 갈렸으나 청근의 임강제 이철견 등은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죄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복초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승복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 때문에 대신을 형신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민수겸이 다시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얼미 6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강귀손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대관이 총관을 기획한 것은 참으로 공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총관들은 정승근이 자기들의 숨은 일을 드러낸 것을 매우 원망하여 마음속으로 보복할 생각을 품고 기묘한 계책으로 중상하려고 겉으로는 비염하는 말을 하는 채 하여 성상께서 묻기를 기다려서 발설을 하였으니 업무의 몫이 간사함을 저들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반합한다는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입 밖에 냈는데 상상의 무릎에 대답하게 되어서는 도로 숨기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그 보복한 정상과 기만한 죄는 참으로 성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되지요. 원한이 있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은 잣단 용부도 부끄러워하는데 더구나 식육하는 자이겠습니까? 전대를 두루 보건대 간사한 소인이 어리석은 백성을 임금을 만나서 몰래 남을 중상하는 일은 있었으나 성명한 세상에서 버젓이 모함하여 끓이는 바가 없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다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관이 반복하여 결정하여 반드시 죄 주려는 것이 어찌 공론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 시비와 사정이 분명한데도 전하께서는 총관을 놓아주고 말하는 자를 가하셨으니 신들은 이제부터 조정에서 서로 양보하는 풍습이 사라지고 서로 반목하는 버릇이 자라나며 대관이 간장하는 길이 막히고 간사한 자의 교묘한 계책이 득이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어 대관을 갈지 마소서. 그러면 공도가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하니 서로 이르기를 이미 내 뜻을 유시하였다. 다시 무슨 말을 하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제 세자가 대산이었을 때 총관들이 근수 정병에게서 값을 거둔 일을 극렬 탄핵하지 않은 것은 그 사이 정홍손이 도충국 경력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이 세자는 임강제의 아비 임사훈과 한 동리 사람이었으므로 비록 공론에 몰리더라도 들어는 몰래 돕는 뜻이 있었다 하였다. 그렇구나. 이런가.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얼미 7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가뭄이 매우 심하니 대전과 중궁 왕세자궁에 모두 감선하여 9그릇만을 올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얼미 8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문소전의 가랴 이을 기와를 굽는 일 때문에 대소 인원의 무덤의 보수 밖의 소나무를 베도록 허가하셨으나 신들은 군인들이 어찌 그 보수를 헤아려서 벨 것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상상께서 보수 밖이라 하셨더라도 각각 제 어버이를 위하여 어렵게 북돋아 길렀는데 하루아침에 죄다 베면 또한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베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얼미 9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란 권경의 직첩을 도로 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2일 얼미 10번째 기사. 삼현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최반을 통운대부 지비로 황계욱을 통등남 수장령으로 반우형을 조봉대부 수장령으로 안자성을 통운대부 행 지평으로 유경을 조산대부 행 지평으로 삼았다. 성정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3일 병신 첫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이덕승 등이 상소하기를 예전에 유향이 육정육사라는 썰을 만들었는데 정신을 논하여 허심으로 뜻을 극진히하고 착한 말을 아뢰어 도리어 통달하며 임금에게 예의를 권면하고 임금에게 좋은 계책을 말한다고 하고 사신을 논하여 속은 험악하되 겉으로는 충실한 채 하고 말을 공교하게 하여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하고자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아름다움을 밝히고 그 허물을 숨기되 하고자 하는 것이 물리쳐지게 되면 그 허물을 밝히고 그 아름다움을 숨긴다 하였으니 어찌 신하의 마음씀이 사정이 국가가 다스려지고 망하는 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복합하여 항쟁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임광재, 이철견 등은 함께 총부에 입직하여 6조목을 만들어 남을 헐뜯어 스스로 일어선다고도 하고 임금에게 강요하여 벼슬을 바란다고도 하고 속은 탐욕스러우면서 겉으로는 청렴한 체하여 말과 일이 다르다고도 하고 요존을 청하였다 허락받지 못하여 섭섭한 마음을 품었다고도 하고 해주 목사 때 부당한 형부로 사람을 죽이고도 곧 승지가 되었다고도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을 보면 군박 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화 한 데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 정원에서 함께 아뢰던 날은 각각 스스로 아뢰지 않고 이철견이 전하께서 임광재에게 하문하시도록 청하였는데 임광재는 어쩔 수 없는 정상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일의 형세를 보건대 한편으로는 남몰래 모함할 마음을 품고 한편으로는 성총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 미리 헤아려서 이를 꾸미고 계책을 간사하게 속인 정상이 이미 성감에 분명한데 어찌 신들의 말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은 반드시 임광재 등을 청리의 기근이라 하여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저 묘당은 모두가 우러러 보는 것이고 총관은 군사를 거느리는 곳이므로 바르게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무리가 따라서 바르게 되고 바르지 않게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무리가 따라서 삐뚤어질 것이니 그 관계되는 것이 또한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않은 무리를 두 곳에 오래 두면 신들은 아마도 나라 일이 날로 그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죄주지 않고 그 벼슬에 그대로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힘써 공도를 따라 결단하여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고 임시지간 진짜 문제야. 성종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변종인이 치게하기란 올량압 어롱계 등이 미전진에 와서 보고하기란 올적합 40여 명이 변경을 넘어 밭갈이하는 곳에 떼지어 와서 우리 농기와 소를 빼앗아갔다 하였고 니마차 올적합 소로 등이 종성에 와서 보고하기를 동류의 추장 오을 도계가 장차 조승과 올량압의 마을에 보복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알리기를 도골, 밤유을, 소거절 등 세성의 올적합이 조승과 올량압의 마을 등에서 농민을 잡아가려고 바야흐로 군마를 몬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라고 명하였다. 윤필상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그늘 저들의 성식이 끊이지 않는데 그 성세를 헤아려 보건대 탈만한 틈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땅에 들어와 도둑질할 것이니 한층 더 삼가서 조치하여 조금 더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하유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올적합은 본디 야인과 원수를 맺었는데 국가에서 정벌하러 들어갔을 때도 향도가 되었으니 그 원망하여 보복하려는 마음을 어찌 잠시라도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해독을 끼치는 것은 사례가 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변장이 군사를 정돈하고 훈련시켜 그 요로에 매복시키고 야인으로 하여금 유인하여 오게 한 뒤 기회를 타서 죄다 죽여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저들이 반드시 징계되어 뒤에는 감히 쉽사리 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변장이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어 먼저 숨으며 앉아서 그 변만 보기만 하니 성식이 끊이지 않고 이처럼 어지러운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하고 허종 유진은 의논하기를 올적합들이 잇따라 올량압에게 도둑질을 하니 틈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 땅에 침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안에 일어나는 심상한 일로 보고 방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니 삼가 조치하여 대비하여 하겠습니다. 또 성저 야인을 시켜 올적합이 가는 곳을 상세히 아뢰내 임기응변하여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여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정문형은 의논하기를 요즘 절도사의 계본 때문에 더욱 방의 방비를 삼가서 사변에 대비하라고 여러 차례 하유하셨으니 다시 조치할 방도는 없겠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노정성의 의논이 매우 좋으나 어찌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변장을 시켜 그 뜻을 올적합하게 말하되
너희가 만약 계속해서 도둑질한다면 내가 군사를 일으켜 끝까지 토벌하겠다 하고 또 변장을 시켜 강가에 군사를 모아 정벌하러 들어갈 형세를 지어서 위협하게 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이 뜻과 노후 정성의 의논을 다시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올적합들이 알타리가 사는 것을 여러 번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우리 변방을 침범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요로에 복병을 두고 유인하여 주에다 죽인다면 한때의 승리를 얻기는 하겠으나 뒷나라의 우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군사를 관열하여 위세를 보여 그 흉악한 꾀를 막는 것이 옳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변장이 계책을 잘못 써서 만일에 실패한다면 이것도 또한 염려스러우니 지금의 계책으로 군사를 엄하게 정돈하여 굳게 지켜 대비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른바 변장이 군사를 훈련시켜 그 요로에 매복해두고 야인으로 하여금 유인해 오게 한 뒤에 틈을 타서 죄다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그리고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징계되어 뒤에는 감히 쉽사리 오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일은 신으로서는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가을이 깊이 들어 낙엽이 지기를 기다려 군사를 뽐내어 위세를 보이는 이 일은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 이철견, 유진은 의논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지금은 강물이 붓고 초목이 무성하여 또 바야흐로 더위가 한창이니 만약 머리까지 추격한다면 인마가 지쳐서 혹 뜻밖의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가벼이 움직일 수 없고 방비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켜야만 할 뿐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이 강물이 얕아지고 얼음이 열 때를 기다려 시기에 따라 계책을 세워서 올량학과 함께 협격하면 승리를 얻고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변장이 요로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야인으로 하여금 유인해 오게 한 뒤 틈을 타서 죄다 죽이면 반드시 징계될 것이라는 말은 사리가 혹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 변방에 도둑질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계책을 세워 죄다 죽여도 괜찮겠으나 아직 우리를 침범한 정상이 없고 성적 야인과 서로 공격할 뿐인데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강을 넘어서 죄다 죽여서 다시 더 헌단을 맺는다면 변방의 의원이 어느 때야 그치겠습니까? 더구나 무찌로 공격할 때에 이로울지 그렇지 않을지 반드시 알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성적 야인을 시켜 올적합이 떠나고 머무르는 것을 상세히 알아내고 군사를 엄하게 정돈하여 변방을 지키며 임기응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김여석의 졸기 철저하고 사부 조제를 상례대로 하였다. 김여석의 자는 은경이고 광산이 본관이며 강화부사 김수의 아들이다. 성화 을인운의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해 가을에 세조가 친히 책사하였을 때 김여석이 지은 대책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임금이 대책을 보고는 내전으로 불러서 보고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였으며 방방하던 날에는 임금이 시 한 장을 지어 화답하여 바치게 하였다. 처음에 성균 하규에 재배되고 예문관 검료를 겸대하였다. 정해년에 김여석이 경연에 입시하였을 때 세조가 분부하기를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니 그대는 즐기지 말라. 뽐내는 것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니 너는 뽐내지 말라. 욕심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되니 너는 참으라. 사람이 자신을 보존하는 것은 이 몇 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너는 내 말을 체득해야 한다 하고 이어서 영성군 최항에게 명하여 술을 즐기지 말고 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9자를 쓰게 하고 어합하여 내렸다. 무자년에 군자축이 올랐다. 기축년 병조 좌랑이 재배되었는데 사고 때문에 파직되었다가 곧 병조 좌랑에 제수되고 임진년에 정랑이 올랐다. 계사년에 의정부 검상으로 옮기고 병신년에 사인에 올랐다. 무술년에 사헌부 지비로 옮겼는데 기해년에 사고 때문에 좌천되어 성균 사예에 제수되었다. 그때 황제가 건주의를 공격하라 명하였는데 원수 윤필상이 불러 종사관으로 삼았다. 신축년에 사관은 사관에 재배되고 임인년에 사복시 정에 올라다가 발탁되어 승경은 동부승지에 재배되고 계묘년에 우부승지를 거쳐 우승지에 오르고 얼마 안 되어 초탁되어 도승지에 재배되었다.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특별히 명하여 보증하였고 3년상을 마치다 2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정민연의 외직으로 나가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고 얼마 안 되어 특별히 가선대부에 가자되었다. 무신년에 갈려서 동지 중추 부사가 되었고 또 판결사를 겸직하였다가 곧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경슬년에 호주 참판에 재배되었다가 병조 참판으로 옮겼고 특별히 가정대부에 가자되고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신해년에 동지 중추부사에 죄수되었다가 대사원으로 옮겼다. 임자년에 예조 참판에 재배되고 개축년에 특별히 자헌대부에 가자되고 형조 판사가 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는 49이다. 시호를 공목이라 하였는데 게으르지 않고 지위를 구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이름이 실속과 다른 것을 목이라고 한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녀석은 젊어서부터 총회하여 사후를 잘하고 청탁을 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세상의 명예를 곡진히 꾀하여 승낙한 일의 시행을 지체하지 않았다. 일찍이 병조좌랑이 되었을 때는 남의 뜻을 따르기를 힘써 얼른 들어주지 않는 일이 없었으므로 군사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드디어 재능이 있다는 이름이 있어 화요한 벼슬을 지내고 고연한 지위에 갑자기 올랐다. 성품이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였으며 임금의 뜻을 잘 헤아리 알아서 이리저리 잘 적응하여 언우를 바랐다. 늘 서간을 쓰되 나는 듯이 붓을 휘둘러 잠시 사이에 수십 장을 써서 사리를 꾀하였다. 남의 질병이나 상조를 당하면 반드시 다 친히 가슴으로 붙였는 자가 많았다. 물은 남에게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곧 화를 냈다. 집이 대대로 가난하고 검소했으나 갑자기 부유해졌다. 평소에는 거마가 거리를 메었으나 졸하자 문에 조객이 없었다 하였다. 아이고 어쩌냐. 사후는 우사람에게 문안봉 사함을 말한다. 성종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부에 각각 포도장 한 사람을 두고 또 문신인 종사관을 각각 한 사람 두라 하였다. 성종시로 218권 성종 24년 윤 5월 4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자관원정은 민수겸이 와서 아뢰기를 총관들의 일은 특별히 대신이기 때문에 죄주지 않으셨는데 대죄에 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벼슬을 파직시켜 뒷사람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또 지평 안자성은 출신이 바라지 않습니다. 세조 때 원각사를 세울 때 고사스를 두어 통찬 등 영직을 시켜 제목과 도를 날라오게 허가하고 이 벼슬을 주었는데 안자성도 그때 제목과 도를 나르고 영직을 제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평 유경은 전에 정은이었을 때 경연에서 하리기를 봉상시 제조의 구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하였는데 상상께서 이르시기를 이거는 헌부에서 검거할 일이다 하니 유경이 아뢰기를 대관도 헌부에 오래 있지 않고 인정 때문에 검거하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장령 권경이가 비염하게 되니 유경은 말을 바꾸어 말하기를 아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고는 물러가 동료들에게 고하기를 내가 경련에서 아랜 것이 옳다 하였으므로 간원들이 다들 비염하고 물론이 다 비난하였습니다. 유경과 안자성은 모두 대간에 맞지 않습니다. 니 전교하기를 총관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유경의 일은 살펴서 아뢰라. 안자성은 세조조의 국가의 쓰임이 영을 내어 모았는데 영을 다른 사람을 도리어 그러다 해도 좋겠는가? 그 원인도 살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민수겸이 총관의 일을 두세 번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직은 직함만 주고 관직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제도이다. 품계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상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고 검교나 첨설직 대신에 만든 허직이다. 성조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지평 안자승이와 사례기를 세조제의 불경을 베끼거나 제목과 도를 나르면 다 영직을 받았는데 신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과 같은 무리인 조관, 김영수, 김희, 정전, 경임 등이 모두 대승에 출입하였는데 신에게 이르렀으면 홀로 논박을 당하니 신은 아마도 논박할 만한 다른 일이 있을 듯합니다. 취직하기 미안하니 장관들 비염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간언에 명하여 살펴서 아래게 한 뒤에 마땅히 처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지평 유경이와 사례기를 지난 무신년 7월에 신이 정언이 되었는데 조계 때의 아래기를 제사의 제주와 장관은 구사를 많이 거느리나 남행은 노고가 장관보다 훨씬 더한데도 유독 구사가 없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제업의 아전을 수령들이 정수 외에 함부로 차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창건대 거듭 밝게 검거하게 하소서하니 성상께서 이르시기를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니 헌부에서 검거하는 것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하시므로 신이 아뢰기를 헌부에서도 또한 검거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헌부에서 신이 아랫말을 듣고 여러 번 비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가는 일체인데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형세가 되었으므로 신이 사직할 것을 청하나 성상께서 명하여 환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원에서 신을 논박하니 신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허문이라면 모르겠으나 이 일 때문이라면 신은 청컨대 스스로 변명하고자 합니다. 아니 참교하기를 그대가 아린 바와 같다면 논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정한 민수겸이 부름을 받고 예궐하니 전교하기를 안자성이 돌을 나르고 벼슬에 보임된 것은 위에 명한 바를 따른 것인데 무슨 안될 까닭이 있는가. 또 이들 중에서 대승에 출입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닌데 유독 안자성만을 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이제 유경이 아린 바를 들어보니 그 일 또한 그런 것이 아닌데 논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사람에게 논박할 만한 다른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민수겸이 아뢰기를 안자성의 무리가 혹 대간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는 신들이 언책에 있지 않았으니 어떻게 논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조께서 바야흐로 대의도 가운데 절을 세우실 때 안자성은 유생으로서 목재와 돌을 모아 나르고 영직을 받았으니 그 마음을 알만합니다. 유경이 구사의 일을 아는 것은 마땅하니 헌부에 피험하더라도 유경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즉시 피험하였으니 겁내는 것이 심하였습니다. 그 뒤에 유경이 성상 앞에서 아린 바와 같이 동료들에게 고지 구하였다면 어찌 합사하여 피험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유경이 그 사이에 말을 바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경의 일은 일기를 살펴보라. 안자성의 일은 그 무리 중에서 재상이 된 자가 많은데 어찌 모두 뜻을 세운 것이 없겠는가. 취직토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민수겸이 아뢰기를 안자성이 선비로서 어찌 그 일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조급하게 변스라는 마음을 스스로 막지 못하였으므로 구되어 한 것입니다. 헌부는 조정의 기강이고 백관을 규찰하는 곳인데 자신이 바르지 않고서 어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서 반드시 아무런 출처가 바르지 않은데도 이제 대관이 되었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누가 두려워하고 끓이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이급의 윤호 허정은 의논하기를 이것은 한때 명하여 내린 일이고 목재와 돌을 날라 뱃슬을 얻은 자가 안자성만이 아니니 신은 이 때문에 사람의 악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일체인데 간운에서 논박하였으니 성상께서 재단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노사 신은 의논하기를 인물이 어떠하냐를 논할 때에는 젊었을 때의 일을 추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일체이니 이미 서로 논박하였다면 서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뒤에 마땅히 통용할 것이니 우선 환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와 사례기를 골문의 개폐는 중대한 일인데 근래는 심상하게 여기네 허술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은 이제부터 개파할 때는 그곳의 위장이 부장을 시켜가서 감독하게 하되 이튿날 아침에 도총부에 보고하기를 아무 사약 아무 선장관과 함께 어느 문에 가서 무사히 개폐하였다 하고 도총부에서 검거하는 것을 항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골문을 개폐하는 일은 상세히 갖춰져 있으니 세법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 급배는 의논하기를 해사를 시켜 상의하여 아래가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제 때가 아닌데 개폐하려면 반드시 부신이 있어야 하고 아침 저녁의 개폐는 이미 보통 일이며 또 시각의 조만이 정하지 있으므로 그 사이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약에게만 맡기지 않고 선정과 주소를 시켜 개폐를 감독하니 그 일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위장 도청부를 거친 뒤에야 개폐한다면 전보하는 것이 더 번거로워서 시행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골문을 개폐하는 일이 대내를 거치지 않고 도청부에 돌아갈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유자강이 아린 골문의 개폐가 상밀한 듯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궁성문의 개폐를 위장부장을 시켜 관장하게 하지 않는 데는 아무도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개폐하는 자가 혹 친히 감독하지 않는 폐단이 있으니 뒤에 이러한 자가 있으면 무겁게 논제하소서 하고 이철견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주서 사약 도총부의 낭정이 같은 공문을 개폐하는 것을 살피는 일은 속 육정과 대전에 실려 있고 시행하기에 폐단이 없었는데 어지러이 구법을 고치는 것은 대체에 어긋납니다 하니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유경의 일을 승정원에서 일기를 살펴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정실이 없는 데서 나온 일이니 취직토록 하라 또 이 뜻을 간언에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정은 민수경이어서 아뢰기를 헌부에서 총관의 일을 논하다가 전수가 가리고 본원에서도 여러 날 복합하여 주의를 청하였는데 총관들은 비엄하지 않았으니 그 끓이는 것이 없는 것을 알만합니다. 청컨대 파직하여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처치하였는데 만약에 비엄한다면 거짓에 관계되어 그 실정에 어그러질 듯하다 하고는 들어주지 않았다. 민수겸이 또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5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라 산호 중동이 공초하기라 지난달 28일 포시에 집에 앉아 있었는데 전부도 평소 알련하던 이형도 와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동 실구지가 바삐 와서 이형에게 말하기를 강수인이 내가 평소에 사기와 친한 물금을 무리하고 행실이 지나치다고 하여 망근을 벗기고 마구 때리니 곧 가서 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형이 곧 가서 말리니 강수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너가 어찌하여 말리느냐 하며 옷깃을 잡자 머리채를 꺼두르고 서로 다투었는데 저도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형이 강수인과 서로 다툰 뒤에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 주춧돌에 걸터 앉자 저와 살구지 물금 석산도 같이 앉았는데 살구지가 비파를 타며 이 형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각각 흩어졌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형이 중동 석상 살구지 물금과 평소에 벗을 맺고 사귀어 놀아 끝내 상종하였다면 이 형이 죽게 된 원인을 모르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형신하여 정상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되 강수인도 아울러 형신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지평 유경이와 사리기를 헌부의 일을 말하는 곳임 헌부는 이 일을 말하는 곳이므로 속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직임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원에서 이렇게 논박하니 신이 무슨 낯으로 취직하겠습니까?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지난 일에는 허물이 없는데 어찌 비엄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문소전을 수리할 때 각실의 위판을 경복궁의 옛 동궁에 옮겨 모시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상공감 제조 정문영이와 사례기를 문소전에 갈아 이을 기와를 구워 만드는 것은 공력이 매우 큽니다. 신이 살펴보니 본전은 지은 지가 이미 60년이 되었으나 기와가 새 것처럼 튼튼하니 지금 기와를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전 후면의 그늘진 곳은 새 기와를 써서 깨어진 것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력이 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순전히 새 기와를 써야 마땅하고 헌 기와는 썩고 기와 빛이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헌기와가 지금까지 새 것처럼 튼튼하고 이제 구워 만들더라도 헌기와만 못할 듯하니 정문영이 아랜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과연 튼튼하게 옛날에 잘했구나.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6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병존인에게 하유하기를 경리아린 북로의 성식을 잘 알았다. 올적합과 야인이 저희끼리 공격한 것은 본디 늘 있는 일이나 국가에서 북정할 때 야인을 향도로 삼았으므로 원한을 맺은 것이 더욱 심하여 침구하기를 거치지 않으니 어찌 우리나라를 은혜가 있다고 여기고 야인만을 원망하겠는가. 우리 군사의 위세를 두려워하고 후환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감히 못할 뿐이다. 저들이 서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계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경계를 대하고 있는 것인데 함부로 행하여 버림이 없으니 우리도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제 농민이 덜에 깔려 있으니 틈을 타서 몰래 일어날까 염려스럽다. 방하는 모든 일을 다시 더욱 조치하여 조금도 늦추지 말라. 이제 서계를 보내니 성저 야인 중에서 올적각과 평소에 원수를 맺지 않은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 니마차 올적합에게 가져가서 하유하게 하되 저들이 만약 예전처럼 나오거든 또한 서계에 적힌 일의 뜻에 따라 사람을 시켜 계유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서계에 이르기를 근래 너희가 잇따라서 우리나라 연변의 올양합이 사는 곳 등에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땅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바라보이는 곳인데 군사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여 거리낌 없이 돌진하니 이는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장차 군사를 내어 토벌하려 하나 대개 더불어 견줄 만한 것도 못 되므로 아직은 참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의 자질구레한 일을 조정해서 어떻게 아랴마는 안다면 크게 군사를 일으켜 굴혈을 곧바로 공격하여 섬멸하고 말 것이다. 뒤에도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변장도 또한 기회를 타서 공격하여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니 어찌 후회가 없겠는가.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뒤론 이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6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덕숭 등이 와서 아뢰기를 전계의 총관의 일은 형적이 없어서 죄주기 어렵다 하셨으나 임강제 이철견 등이 같이 총부에 입직하여 비밀리에 의논하고 함께 정원에 가서 이철견이 먼저 임강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어 기미만을 보이고 말하지 않고서 임강제에게 하문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강제가 서로 어울려서 입게 하였는데 총관들에게 질문하였을 때는 다들 듣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그 속인 계책이 매우 분명하여 형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부에서 문비하였을 때 임강제는 누군가가 말하였다는 6가지 총관들의 말이라 하였으나 총관들은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였다고 대답하고 다시 임강제에게 힐문하였더니 기억하지 못한다 말하였으니 이것도 간사한 계책임이 매우 분명하여 또한 형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전상을 청하였다가 얻지 못하여 수령을 헛뜯는 일과 거둥때에 나쁜 수를 바쳤다는 등의 말은 임강제가 곧바로 아뢰었으니 또한 형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상이 한둘이 아니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덕숭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성상께서 이러신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속으로부터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분격합니다. 당초 헌부의 소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셨을 때 대신들이 혹은 논한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기도 하고 논한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공론이 있는 것으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 헌부의 소의 말미에 어서로 총관이 한 일을 과연 대체를 이룬 것이다 하셨고 그 뒤로 정원에서 불러서 물었을 때 여러 총관들이 아는 것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헌부의 명하에 하나로 귀결되게 추구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모두 성상께서 공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아시고서 죄를 다스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리와 기권이기 때문에 죄주지도 않고 파면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는 성상의 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외관에서 성상의 뜻의 깊고 얕음을 엿볼까 두렵습니다. 참건대 화면하시고 용서하지 마소서.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내가 어긋났다 하나 나에게는 어긋난 것이 없다. 이제 만약에 국문한다면 10총관을 다 형신해야 할 것이다. 어찌 옳겠는가 하였다. 이 덕숭 등이 또 아뢰기를 유경의 일은 실정이 없는 것이라 하여 취직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전일 유경이 성상 앞에서 제사의 제주 장관이 구사를 많이 거느린 이를 아뢰고 헌부에서 혹 알더라도 금가하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그때 장령 권경이가 아뢰기를 신들이 어찌 알고도 금가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유경이 곧 아뢰기를 신이 아뢰는 것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권경이가 발명한 말에 겁을 낸 것인데, 물러가서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그 말을 바꾼 정상을 숨겼으므로 합사하여 비염하였으나 유경의 사람됨이 대간에 맞지 않는 것을 이해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때 환차한 것은 다만 대간이 서로 논박하여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유경에게 대간에 맞지 않는 다른 일이 있는가 하였다. 이 덕숭등이 아뢰기를 어떤 일이 맞지 않는다고 확실히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경이 조정의 반열사에 행동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형들이 아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듯하다 하였다. 이 덕숭등이 아뢰기를 유경은 사람들이 다 성질과 도량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며 또 성상 앞에서 겁을 내어 말을 바꾸었으므로 감히 아뢰었습니다. 아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유경의 일은 간원에서 처음에는 말을 바꾼 것을 아뢰었으나 일기를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으므로 취직하라고 명하였는데, 다음에는 조정의 바늘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맞지 않은 듯하다고 아뢰고 또 성질과 도량이 합당하지 않고 겁이 있어 지키는 것이 없다고 아뢰니 반드시 들어주어야 그만두려고 기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물의 진퇴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또 유경의 심술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을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물어보라 하였다. 성주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6일 기한 6번째 기사 지평 유경이와 사례기를 신이 덕건대 간원에서 신이 대간에 맞지 않는다고 논박하였다 합니다. 전에 신이 헌납이었을 때 정석견이 집이로서 함께 정수의 일을 논박하였는데, 대간이 된 자는 논집할 따름이나 성상께서 그 아랜 것을 끝내 윤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엿보고서는 겉으로는 정수를 억누르는 채 하되 속으로는 구제하는 듯이 그 마음속에 있어 마치 정수가 스스로 호소하는 듯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원에서 합사에 헌부를 논하였으나 헌부에서는 스스로 제 허물을 꾸며대어 도리어 간원을 흐릿하다 하여 두 번, 세 번토록 서로 헐뜯음으로 이 때문에 대간이 모두 다 환차되었으니 신과 반목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신이 헌납이 되었을 때 정석견은 입을 다물고 탄핵하지 않다가 반목한 뒤로부터는 전의 원한을 풀려고 이렇게 배척합니다. 신과 정석견 사이가 벌어진 것은 전하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대사관 이덕숭은 스스로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신을 배척하나 이덕숭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접대 김여석과 함께 남에게서 초피를 받은 일이 발각되었는데, 김여석은 상중임을 무릅쓰고 대궐에 나아가 자복하였으나 이덕숭은 곱게 아뢰지 않았고 끝까지 추문한 뒤에야 승복하였습니다. 대저 간원은 남의 장단을 논하니 자기에게 허물이 없어야 남을 비난하는 것인데, 이덕숭은 정석견에게 끌려서 신을 의논하니 신은 이덕숭이 대간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부에서 도충부의 일을 논하였으나 윤호받지 못하고 환추하되었으므로 관록만 유지하려는 신하는 다 대간이 되려 하지 않으니 신은 벼슬을 잃을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전일 정한 때에 아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고 일신을 위한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간원에서 신의 다른 허물에 끌어붙인다면 신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이 아는 것을 바라건대 재량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분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승진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남에게 논박받고서 도리어 자기를 논한 자의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니 분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황당하여 마치 미친 자가 하는 것과 같다. 헌부를 시켜 추국하되 누구가 대간이 되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국문하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성종시로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반우형이 아뢰기를 요즘 가뭄 때문에 문묘의 동무 소물을 고쳐 짓는 일을 멈추라고 명하셨으나 지난달의 망대 때의 사유도 아울러 고하였는데 까닭없이 갑자기 멈추는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2급배가 대답하기를 이미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고하였으므로 이제 일을 멈출 때에도 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섬기는 도리가 이렇게 어지러워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멈추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정은 민수겸 임광재 이철견 등이 속인 정상을 극진히 논하고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시간간 송질이 아뢰기를 총관들이 정승건에게 보복하려 하였으니 그 심술이 간사한 것을 조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유식한 선비들은 모두 통렬하게 징계하기를 바라는데 상상께서만 홀로 모르신다고 하니 이는 총관에게 속으신 것입니다. 조정에 보복하는 풍습이 있다면 이보다 더 상스럽지 못한 것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이를 말한 것 때문에 반드시 보복하려고 한다면 누가 기꺼이 이를 성상께 말하려 하겠습니까? 만약 성상께 말하는 자가 없다면 조정의 잘못을 성상께서 듣지 못하실 것이고 나라의 일은 날로 그릇될 것입니다. 총관의 그릇됨을 성상께서 어찌 환히 아시지 못하겠습니까? 이를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으면 뒷날에 귀축 대신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조정이 서로 모함하는 버릇이 이로부터 불어날 것입니다. 성상께서 물이 흐르듯 간언을 따르셨는데 이제 총관의 이를 아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따르지 않으시니 신은 아마도 성상께서 간언을 따르시는 덕이 이에 이르러 손상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이철경, 임강재가 서로 의논하는지의 여부는 이미 형적이 없으니 어떻게 확실히 알겠는가. 다만 헌부에서 의심하여 말하였을 뿐이다. 이철경이 임광재에게 하문하기를 청한 것은 임광재가 부중에서 다만 총관 중에 어떤 구사가 를 거두는 자가 없겠느냐고만 말하고 분명히 그 사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 서로 의논하여 정승건에게 보복하려고 하였겠는가? 비록 내가 간언을 따르지 않고 기척 대신을 감싼다 하나 이미 형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주겠는가? 헌부에서 억측하여 공문하려 하니 진실로 옳지 않다. 보잘것없는 백성이라도 반드시 복조한 뒤에야 죄주는데 하물며 대신이겠는가? 정승건이 처음에는 총관에게 관계되지 않을 이 일을 말하였으나 경륜에서는 명백히 있다고 말하고 헌부에서 추구하였을 때는 법년이 말하였을 뿐이고 어느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지 않았으니 옳겠는가? 정승건은 법년이 위장 도총관을 가리켜 말하였는데 유독 임광재 이철견만이 보복하려고 하였겠는가? 이렇게 억측하여 총관들이 보복하려 하였다 하니 이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민수겸이 아뢰기를 정승건은 아린 것이 그릇되었으므로 이미 죄를 받았고 헌부는 추국이 마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채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관들은 보복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유독 죄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이런 대신에게 의논하는데 대신의 의논에 조금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유사가 공격하는 패단이 있으므로 대신은 묻더라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제 총관의 일을 좌우에게 물었어도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알지 못하겠다마는 대간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체에 있어서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반우영이 아뢰기를 임광재가 누가 말하고 누가 말하였다 하며 6가지 조목을 나열하여 말하였는데 들은 것이 있다면 말의 근원이 나온 것을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들은 바가 없다면 이는 곧 말을 만들어내어 헐뜯는 것인데 그것이 보복임이 분명하니 속이는 풍습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숨은 일을 공격하여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 아닙니다. 임광재는 그만두더라도 이철견은 자신이 찬성이면서 소행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보복이 아니라고는 하나 정승건의 일을 평일에 말하지 않다가 총관의 일을 말한 뒤에 아뢰었으니 보복임이 분명합니다. 요즘 한제 때의 경계를 놓아주라고 명하였으나 총관들은 범한 것이 지극히 무거우므로 경계의 예의에 의하여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광재가 6가지 조목을 말한 것은 저희 일이 한담한 것인데 어찌 기억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형신할 수는 없다. 더구나 정승건이 이미 죄를 받았는데 무슨 이로 다시 보복하겠는가?
당초 총관 중에 말한 자가 있었으나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어찌 억척하여 죄질 수 있겠는가. 어제 사관원에서 집병 유경을 논하였는데 유경이 도리어 대사관 이득숭의 허물을 지적하여 말하였으니 이것은 보복한 것이므로 이미 hom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인물의 진단은 가벼운 것이 아닌데 간원에서 당초에 형적이 없는 일을 말한 것도 그러다 하였다. 이 극배가 아르기를 유경은 단지 자기의 일만을 변명하고 말아야 할 것인데 사간의 허물을 말하였습니다. 이런 풍습은 단서를 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민수겸이 아르기를 어찌 남에게 탄핵받고 도리어 자기를 탄핵한 자의 허물을 말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모함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오로지 총관의 주의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유경은 그 악습을 본받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신들이 당초에 유경을 논한 것은 기의 심술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술이 이미 바르지 않으면 성질과 도량이 어찌 중도에 맞겠으며 이를 당하여 어찌 겁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반의영이 아뢰기를 유경은 개차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국문시켰으니 마땅히 개차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민수경, 반의영 등이 다시 총관들이 보복한 정상을 논하고 반드시 죄주기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이 급배가 의논하기를 신은 유경의 사람됨을 모르니 그 심수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늘 남에게 논박을 받고 스스로 이념하지 않고 도리어 대사관 사관들을 허물하였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신이 영안도 관찰이었을 때 유경이 종성 판관이었는데 그 사람됨을 보니 부드럽고 고들 뿐이고 다른 것은 없었으며 공사에 있어서는 착오가 없었으니 심순이 미묘함까지는 죄다 알 수 없었습니다. 더컨대 어제 도리어 대간의 허물을 말하였다니 이는 매우 거릇된 것이고 대간의 탄핵은 잘못되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신은 유경과 이를 같이 한 적이 없으므로 심술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무릇 대간이 인물을 논박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며 또 다른 일을 들어서 탄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드시 윤호받으려는 것뿐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유경은 신에게 계려부치가 되는 사람이 아니며 또 같은 곳에 있지 않았으므로 심술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유경이 말을 바꾸었다 하여 논박하였으나 말을 바꾼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일기를 살펴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둥이 합당하지 않고 도량과 성질이 중도에 맞지 않은 것은 신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원에서 논박하였으면 반드시 대간에 맞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원에서 만약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면 당초 아를 때 죄다 말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윤호받지 못하고 또 다른 잘못을 말하였다면 들은 바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정원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대신이란 임금과 함께 가부를 상의하고 정사를 의논하기 위한 사람인데 오늘 경연에서 대간이 총관의 일을 논함으로 좌우에 고문하에서는 한 사람도 응대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 뜻을 거스를까 염려하여 그런 것인지 또는 대간을 두려워하여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니 가부를 말하여 도와서 성취하는 뜻이 아주 없다. 광릉부원군 이극배는 대사원 이세자와 상피가 되므로 본디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고 박안성은 총관으로서 논박받았으므로 모두 응대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정괄 채수는 말하여야 할 처지인데도 끝내 말 한마디가 없었으니 진실로 추론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대신이기 때문에 우선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 뒤에도 이렇게 하면 용서 없이 추론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대신이 다 흐릿하게 가부를 정하지 않고 성상의 뜻을 순종하며 무릇 이를 의논하게 하면 반드시 해사를 시켜 의논에 아뢰게 하소서 하고 해사에게 의논해 아뢰게 하게 되면 반드시 아랜 대로 시행하소서 하여 조금도 그 사이에 가부를 말하지 않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해사를 시켜 의논에 아뢰게 하시라느니 아랜대로 시행하라느니 하는 등의 말을 할 줄 안다면 삼공의 직임일지라도 어찌 어렵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6번째 기사 대사관 이덕숭이와 쌀이기를 어제 유경이 신이 초피를 받았으므로 대간에 맞지 않았다고 아뢰었는데 신이 초피를 받은 까닭이 있습니다. 신이 성지였을 때 경유공이 영안남도 절도사에 제배되었는데 신의 종이 갑산의 삶으로 경유공에게 초피를 거두어 보내어달라고 청하였더니 그 뒤에 경유공이 초피 2장을 거두어 신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또 그 뒤에 경유공이 어유소와 첩을 다투되 초피를 뇌물로 준 일이 발각되어 경유공의 반인을 구문하니 신과 김여석에게 초피 2장을 보냈다고 공초하였습니다. 금무에서 hin문하기를 같은 성직에 보낸 것인데 어찌하여 이덕숭이 받은 것만을 종이에 바친 것이라 하느냐 하니 경유공이 곧 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발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아비의 병고를 들었으므로 거짓으로 승복하고 나갔는데 사흘이 지나서 신의 아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경은 초피를 받은 것이 신의 혐이라고 말하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성조실록 278권 성종 24년 윤 5월 7일 경자 7번째 기사 사관 정석견이와 쌀에기를 전을 신이 집이였을 때 정수가 병주 좌랑이 제배되었으나 간원에서 50일이 지나도 서경하지 않으므로 정수의 아들이 상소하기를 신의 아비는 그 형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곧 신의 아비의 누이인 수춘군 부인의 일이었습니다. 소가 간원에 내려졌으나 여러 날 동안 회개하지 않았는데 마침 정수가 상피 때문에 공주 좌랑으로 환초하되니 간원에서 번간하지 않고 그 소를 도로 대내로 드렸습니다. 본부에서 이 말을 듣고 아뢰기를 대저 상소하에 억울한 일을 신소한 것은 유사에서 시비를 가려서 아뢰어야 마땅한데 이제 정수가 병조에서 갈리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은 아직 있으니 이제 분간하지 않으면 뒷날에 전조에서 정수를 처치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수의 신소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정수가 감찰에 배제되었다가 논박받아 갈렸을 때도 분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정수가 또 논박을 받았거니와 이제 간원에서 상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곧 대내로 드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이 말이 옳다 하시고 그 소를 간원에 도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간원에서 곧 아뢰기를 정수의 앞길에 관한 일을 헌부에서 발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논개하게 되니 간원을 갈라고 명하셨고 헌부도 피엄하여 다 갈렸습니다. 이 일은 신이 홀로 아랜 것이 아니라 합부하여 아랜 것이며 유경도 홀로 한 것이 아니라 간원에서 첨의하여 아랜 것입니다. 일의 본말이 이러한데 신이 어찌 유경만을 혐의하겠습니까? 그러나 유경이 신에게 혐의가 있다고 말하였으니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들 피엄하지 말라 하였다.